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2026년 5월 9일,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딱 4달 남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정부가 며칠 전에 경제 성장 전략 보도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빠진 단 한 줄이 수천만 명의 자산을 흔들 수 있어요. 그 빠진 내용이 뭔지는 아직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배경이 있어요. 자, 지금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을 김 과장이라고 부를게요. 김 과장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 김 과장 아파트 3채, 시가로 한 30억 정도 돼요. 근데 이분 지금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었거든요.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원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정부가 이익의 한 80% 넘게 세금으로 가져가요. 10억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남는 게 고작 1억 7,500이에요. 이 정도 세율이면 누가 집을 팔겠어요, 진짜.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 중과세를 유예해 줬던 거예요. 김 과장 같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으라고요. 시장의 거래가 돌아가게요. 근데 지금 그 유예 기한이 코앞이에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을 팔기로 해도 5월 9일 전에 거래를 끝낼 수 있을까요? 서울이랑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인구로 치면 1,300만 명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동산 정책 변화들 계속 챙기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중요한 변화 있을 때마다 제일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토지거래 허가, 줄여서 토어제라고 하죠. 허가 받는 데만 한 3주 걸려요. 거기다 잔금 치르려면 보통 1~2달 더 필요하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토어제 1달, 잔금 2달, 최소 석 달이에요. 지금이 1월이니까 제일 빨라야 4월 중순에 거래가 끝나요.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 사실상 이미 촉박해요. 근데요,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문에는 유예 연장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줄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감 잡히세요? 잠깐 다른 얘기 해볼게요. 김 과장이랑 같은 동네에 박 대리라는 분이 살아요. 박 대리는 무주택자예요. 35세, 맞벌이 부부의 아이 하나 있고요. 박 대리 부부는 지난 2년 동안 청약만 23번 넣었어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고 이 부부 저축은 그걸 못 따라갔죠. 박 대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적당한 가격에 나온 매물이요. 근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김 과장 같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여요. 팔아봤자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그냥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매물이 사라지는 거죠. 박 대리가 살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쇄 반응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더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정부의 해법은 뭐였을까요? 다주택 규제 풀어서 매물 늘리기? 아니에요. 정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했어요. 리츠요. 영어로 리트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펀드예요. 정부가 개인 다주택자 대신에 이 펀드들이 집을 사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뭔 소린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건 위험하잖아요.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는 거예요. 개인 대신 펀드가 사게 하겠다. 펀드한테 세금 혜택 주겠다. 그러면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거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펀드 매니저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야 투자하지. 돈이 안 될 것 같은 지방 아파트를 세금 혜택만 보고 살까요? 지금 지방 미분양 주택 현황 보세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리츠 정책,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효과는 별로였어요. 정부가 또 하나 꺼낸 카드가 있어요. 주택 환매 보증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방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리츠가 일정 가격에 다시 사준대요. 뭐 반품 보장 같은 거죠. 쿠팡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것처럼요. 근데 반품하면 손해가 있잖아요. 원래보다 싸게 돌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가 진짜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지도 한번 볼게요.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서울, 경기도? 아니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하늘색이랑 연두색 지역들요. 대부분 지방 소도시, 군 단위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런 데서만 다주택해도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 준대요. 부산, 동구, 광주 일부, 대구 일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성수 이런 데서는 다주택 규제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고요. 박 대리 얘기로 다시 갈게요. 박 대리는 서울에서 집 사고 싶어요. 근데 매물이 없어요. 있어도 너무 비싸요.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될까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주택 혜택 받으면 되나요? 박 대리도 고민해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여러분이면 사겠어요? 세금 안 내는 거랑 돈 버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세금 피하려고 손해보는 투자, 누가 해요? 정부 정책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인기 있는 데는 규제하고, 인기 없는 데만 풀어줘요. 결국 서울이랑 지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대출 얘기해 볼게요. 집 사려면 대부분 대출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이번에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DSR 적용을 확대한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이에요. 정부가 이걸 더 빡빡하게 적용하겠다는 건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거예요. 올해 정책 자금이든 민간 대출이든 작년보다 나아지긴 힘들어 보여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6억 한도가 더 줄 수도 있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보증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전세금 100% 보증해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도가 줄었어요. 은행도 보증이 안 되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 하고요. 결과가 뭐겠어요? 전세 얻으려는 사람이 줄어요. 임대인은 반전세로 바꿔요. 2억짜리 전세가 1억 5천에 월세 2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빌라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요. 빌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빌라 사면 실거주해야 되는데 누가 빌라에서 실거주 하겠어요? 세 번째 인물 소개할게요. 이 사장이에요. 50대 초반이고 빌라 2채 가진 소규모 임대업자예요. 요즘 이 사장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한대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정부한테 맡기면 정부가 굴려서 이자까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은 웃어요. 쓴웃음이에요.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임대인이 어딨어요. 그 돈은 이미 다음 집 사는데 들어갔거든요. 대출 5억 받을 거를 전세금으로 대체한 거예요. 8억짜리 집을 3억 내 돈으로 산 거죠. 여유 자금 5억 있는 빌라 임대인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양도세 중과 부활, 토지거래 허가제 유지,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허용.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잠겨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매물 급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토어제도 있고 양도세 중과도 부활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어요. 증여하면 10년간 매매가 어렵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그랬어요. 주택 공급 대책을 1월 말에 발표한다고. 근데 토어제는 안 푼대요. 이 말의 무게 느끼셔야 돼요. 지금 공급 대책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 비율 축소,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거 없이 문만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예측 못할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게 뭘까요? 예측이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1월 중에 양도세 유예 연장 발표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사실상 중과 부활이에요. 1월 말 공급 대책 내용 확인하세요. 제초안 폐지,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들어있는지요. 없으면 규제 기조는 계속이에요. 김 과장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5월 전에 팔 건지, 중과세 감소하고 버틸 건지.
박 대리는 기다려야 해요. 매물 나올 때까지요. 이 사장은 구조를 바꿔야 하고요. 시장은 정책을 따라가요. 정책은 발표문에 있어요. 근데 발표문에 없는 것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어요. 5월 9일. 이 날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 전에 끝나야 해요. 준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 차이는 위기 지나고 나서야 드러나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공급 대책 나오면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